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함부로 표명을 했다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렇게까지 그 대비 문제, 만약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사실 대비 문제였을 수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말씀하신 지금 17개 상임위 중에 3개 또는 4개 정도가 문제될 수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국가 기밀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뭐 지금 지성호 씨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1만 킬로를 자신이 목발을 짚고 이제 장애인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탈북을 했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지구의 둘레는 얼마인가를 확인해 봤습니다. 지구의 둘레는 4만 킬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구의 4분의 1을 자기가 목발을 짚고 걸었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못 믿을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내가 군대에 있을 체육 관광이 추천드리고요. 예. 네. 그리고 꽃제비라고 이렇게 불렸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정보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라는 것 자체를 지성호 씨는 아예 없는 거고, 뭐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린 대로 뭐 태용호 같은 경우에도 스웨덴, 덴마크 거쳐서 영국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둘 다 마찬가지로 10년 이상 밖에 있었어요. 여러 가지 정보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 꽃제비라는 게 뭐 우리나라 꽃거지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러시아어 아니면 중국어에 화자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화자? 화자, 꽃 화자에다가 아들 자자를 써서 화자, 이게 이제 꽃이란 뜻이잖아요. 화자가 이제 거린, 또 노숙자라는 의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90년대부터 불렸던 건데 꽃제비라고 해서, 아니 꽃제비 생활을 하셨던 분이 어떻게 국가의 그 수장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 2018년도에 9월 19일 9.19 공동성명 나올 때 군사 합의문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지금 DMZ에서 11개 정도의 초소들을 이제 다 철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뭐 1개인가 뭐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총을 뭐 몇 발을 쐈다고 하는데, 그 보시면은 우리가 더 위에 있고요. 북한 측이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밑에서 위를 쏴서 전혀 조준 사격이 안 되거든요. 전혀 조준 사격이 안 되는, 상대방한테 데미지 입힐 수 없고 도발도 안 되는 것을 시도했다. 이건 말이 안 되고, 저도 이등병 때 오발로 한번 쏴봤는데요. 그냥 그런 겁니다. 네, 실수로 눌렀어.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배님을 신배님이라고 오해하셔가지고 화면 안 보이세요들? 목소리도 모르세요? 한 2,000명 빠졌네요. 뭐라는 거야? 아니 근데 뭐 그런 걸 저런 걸 떠나서 야, 이게 사실 악마도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만은 혁신도 디테일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실 이제 생활방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바로 학교 문제고요. 생활방역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허용을 하면서 안전을 보장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대비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가장 급한 3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거든요. 가장 급하기도 하고 가장 통제가 가능한 학년이죠. 이제 여기서 보고 보완될 부분을 또 보완해서 2학년, 그 다음에 보완해서 1학년,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또한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린 1, 2학년부터 이제 오픈을 한다고 하는데, 이 문제 역시도요, 5, 6학년 아이들보다 거꾸로 여기서는 1, 2학년 통제가 더 쉬워요. 그리고 이제 돌봄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정부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연구방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했고요. 어느 나라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신천지 사태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먼저 이 상황을 겪으면서 중국 가장 옆에서 돌발 변수들을 전부 대응해냈어요. 돌발 변수들이 사실상 없어졌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1차 코로나 사태는 이 정도로 우선 종료를 한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게 되면요. 일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일본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죽기 직전에 해주고요. 죽은 다음에 안 해줘요.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 상황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1부터 100까지 죽은 다음에도 검사를 해요. 어디서 죽은 건지 사망 원인을. 그런데 걔네들은 1부터 100까지라고 했을 때 99 하나만 검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99 하나만 검사하고 우리는 1부터 100을 다 검사했는데도 우리보다 확진자 숫자가 일본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뭐 어디까지 더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면서 경제 폭망하면 그때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라는 문제가 있죠. 그런 측면.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이 최악의 권력자를 만들어낸다라는 말이 맞는 거고요. 결국 그렇게 아베가 만들어졌듯이 우리도 박근혜를 만들어냈었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박근혜 당시에 우리 박원순 시장이 대국민 시민 발표를 하면서 삼성 서울병원 폐쇄 조치했죠. 압수수색 권한이 없기 때문에 폐쇄 조치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시장이 할 수 있어서 거기까지 해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전부 했어요. 그런데 그 시민 발표가 있은 다음에 정부가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하는데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원래는 여의도구 영등포 성모병원인데 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이라고 공개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은 이렇게 오류투성에 공개를 하는 게 단순히 작구의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감염이 되고 있는지 여기서 감염이 되고 있는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국민의 생명 문제는 되돌이킬 수 없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본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 박근혜 정부 때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재난지원금 정부에서 주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주는 부분을 여러분들 다 챙겨서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주는 부분은요. 실업급여 받는 분들이라거나 이런 분들은 좀 제외가 됩니다. 이미 받는 돈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이번에 주게 되는 것은요. 실업급여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진짜로 모두 전 국민에게 준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오늘 제가 새로 봤는데요. 또 하나가 떴어요. 중앙에서 주는 것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가 이미 지급을 했는데 그거 말고 고용보험에서 제외되어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자영업자분들 70만 원씩 2번 드린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특수고용 노동자분들 50만 원씩 드린다고 하거든요. 지금 지자체와 정부에서 여러분들의 생존과 그리고 경제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자체하고 중앙정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정보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소득 제도로 그러니까 노동소득을 기본소득까지 확대해가는 과정의 중간에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야수님 말씀하신 거는 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뭐 구직 중에 있는 자 포함되고 이렇게 지금까지는요 법의 해석을 통해 확대를 해왔는데요. 그렇게 되면 너무 늦죠. 이건 아예 입법을 통해 제도를 통해 해결을 하겠다라고 지금 시도를 들어가는 것인데 간단하게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치킨집 주변에 많습니다. 치킨집에 사장님 계시고요, 사모님 계시고요. 주중 알바 1명 있다고 치고 그다음 주말 알바 1명 있다고 치고요. 그다음에 배달 노동자 있다고 치게 되면요. 이 5명 40시간 주중에 일하는 주중 노동자 그 알바생 그다음에 10시간 일하는 주말 알바생이라고 했을 때 이 5명 모두 다 고용보험 제외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업을 하거나 소득이 감소했을 때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무급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못 받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다음에 알바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시간이 충족이 안 돼요. 그래서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말씀하신 대로 반수의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대체로 노동을 경제활동하고 있다고 했을 때 반수가 지금 이제 복지에서 사각지대에 지금 놓여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그거죠. 아주 지금 이게 처참한 수준의 눈 가리고 아웅 하면서 자기의 바닥을 지금 다 드러내고 있는 건데요. 그럼 최근 사건으로 N번방 박사방 사건에서요. 거기서 40대 어떤 남자가 나는 이용을 했다라고 하면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포렌식 완료되었다. 이건 경찰이 포렌식을 완료한 거거든요. 근데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포렌식 법과학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뭐 보관시키는 정보 보관시키는 것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암호를 해제하는 것 역시도 포렌식 기법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을 비교해 보면 경찰 쪽에 포렌식 기법이 훨씬 더 과학 수사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를 가르쳐주지 않고 넘긴다 하더라도요 경찰은 스스로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저렇게 멍청할 수가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 정경심 사건 관련돼서 정경심 사건이 아니라 저기 누구야 그 장모 사건 그죠? 장모 사건 관련돼 갖고 윤모식이 검사인가 부장검사 등장하잖아요. 그때 정말 당황했던 게 뭐냐면 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입금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자기는 은행을 가본 적이 없대요. 은행 업무를 볼 줄 모르는 게 검사라는 거예요. 이런 수준이다. 결국 경찰에 넘기면 여기서 다 풀 수 있는데 그거 안 가르쳐주고 하면 그 메롱하는 거 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댓글창에 신민님 AI 같대요. 정보만 지금 웃음기 쫙 빼고. 아니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측근도 아니고 조국 측근의 당이라는 것 자체도 성립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100kg가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키 170에 130kg에 해당하는 김정은 너무 안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조선일보는 기본적으로 이 조국 국면으로 끌고 가려는 노력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뭐 코로나에도 휩쓸리고 근데 또 미통당이 그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해주지도 못하고 해서 다 실패를 했지만 금태에서 김남국 구도에서도 노력을 했었고 거기서도 실패를 했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저는 열린민주당의 존재가 조국 국면을 조금 더 자극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열린민주당이 그것을 다 흡수해 가버렸기 때문에 더 민주당이 안정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했다라는 부분도 분석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종의 욕바지를 저기다 하고 있으면 저쪽에서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길 가는 거야. 근데 그게 최근에 언론을 보면은 뭐 뉴시스, 뉴스원 이런 데서 전 깜짝
깜짝깜짝 놀라는 게 쟤네들이 왜 저런 말을 하지? 이건 우리 편이 해야 될 말인데 저것도 음모인가? 무슨 음모지? 근데 음모가 아니죠. 예, 조금씩 지형이 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긴 하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의 조직적인 대응은 좀 힘들겠지만 예, 의원분들 한 분 한 분이 탄원서에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도 어렸을 때 이렇게 구속되고 하면은 국회의원 선배님들한테 탄원서 한 장씩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했거든요. 누구나 어렸을 때 구속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네, 그래서 탄원서 제출은 청와대 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청와대도 사실 사법부에 이제 정책 부담이 있을 수 있고요. 탄원서를 지금 구글에서 만들고 같이 작성하고 있는 거 상당히 유의미하다 생각 들고 예, 의원분들 함께 하시면 더 큰 힘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네, 검찰의 정말 그 위법성은 너무나도 많이 보이는데요. 뭐 우선 내부적으로 고발을 하면서 계속 함께하겠다라는 이문정 검사님의 생각은 저는 전략적으로 맞다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걸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요. 여기에 지금 동작구예요. 동작구니까 동작구청장이 있죠. 동작경찰서장이 있죠. 그럼 동작구청장이 3급 공무원이고요. 동작경찰서장이 4급 공무원인데요. 검사는 보통 우리가 3, 4급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구청장은 영업정지라는 거를 제재 처분을 해요. 네, 그 다음에 경찰서장은 우리한테 운전면허 정지 처분 이런 거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검사는요. 같은 급수인데 얘들은 이제 공소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똑같은 처분이에요. 그런데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항상 영업정지하고 운전면허 정지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 리소스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정말 처벌이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순간에 검찰이 나서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선택적 수사를 하고 선택적 기소를 하고 이런 모습들은 예전에 안 그랬는데 왜 얘만 이래 이러면 자기구속원칙 위반이고요. 그 다음에 조국의 그 조국 장관의 검찰 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소한 부분, 예, 이건 뭐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은 목적 위반 동기 부정에 따른 위법성이 발견되고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얘네를 수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강의 들으려면 얼마 내면 됩니까? 그 강의는 공수처장한테 물어보세요. 네. 근데 원래 선도 고맙습니다. 맞습니다.